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오늘도 NFT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종목별로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강세를 이어받으면서 시장에서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잘 찾으신 분들이라면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수익을 내셨겠지만 하지만 아직 탑승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와서 탑승하기에도 어렵고 또 다른 종목을 찾자니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저희가 전망들을 좀 짚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테마들이 또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그리고 테마 그리고 위원님의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하루 만에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원인 좀 짚어주세요. 이제 FOMC가 이제 금요일 날까지 전부 다 끝나고 결과가 나오죠. 이제 뭐 시장은 FOMC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FOMC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좀 시장이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은 전혀 밀리지 않았죠. 맞아요. 살짝 밀려나 싶더니 다시 바로 말아 올려서 양봉을 유지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FOMC에서 사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되어 있죠. 이미 테이퍼링 스케줄도 다 이야기를 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도 해명을 좀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심지어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미국 경제가 과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차츰 해소될 것 뭐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좀 지워줬어요. 그래서 미증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바로 배신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호주입니다. 호주가 호주 중앙은행에서 이제 YCC라고 하는데 이제 양적 완화를 사실상 폐지하겠다. 양적 완화를 사실상 그만두겠다. 이게 양적 완화 같은 게 사실 이제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이라고 보면 되죠. 호주 쪽에서도 조금 네. 빠르게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호주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페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스탠스, 테이퍼링의 속도와 뭐 이런 건데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미국만큼 상황이 여유롭지는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호주를 시작으로 차츰 뭐 ECB도 그렇고 유럽에 이런저런 좀 중앙은행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질 텐데요. 일단은 호주가 조금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주면서 그렇다면은 이번 FOMC에서 미국 페드가 중앙은행이 혹시나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요,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순간이 아니라면은 연준에서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테이퍼링이 끝난 후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계획된 테이퍼링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나 좀 고려를 하고 있을 텐데 호주가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미국에서 입장에서도 이 테이퍼링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불씩 줄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 2배 정도 늘려서 한 300억 불 아니면 200억 불 정도로 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시도 호주랑 좀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FOMC 사실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을 거고 크게 중요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호주가 그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FOMC 결과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 약간의 우려감은 있다. 이런저런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호주가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국내 증시를 다룰 때 호주 이야기를 하지는 거의 않거든요. 근데 큰 타격이 있는 건가요? 호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호주와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한 포지션 전 세계에 찾아보자고 하면은 호주가 아마 좀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딱 중간 어느 정도에 네네. 있는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와 호주는. 근데 호주에서 먼저 이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는 거는 테이퍼링 그냥 아예 한 번에 종료해 버린 거고 미국은 6개월간에 걸쳐서 8개월간에 걸쳐서 하려는 걸 호주는 바로 그만둬 버린 거고 이제 호주도 차츰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죠.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좀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는데 사실 금리 인상을 좀 하면서부터 이머징 국가들이 조금 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시장이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이번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더 빠른,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른 테이퍼링 속도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금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영이로 갈 건지 고양이로 갈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FOMC가 금요일 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음 네. 주 정도에 이제 FOMC에서 별 내용이 없고 예상한 대로면은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반짝 증시가 상승하면서 고양이 손이 반짝 나와주길 또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FOMC 회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그래서 우리 증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몰랐던 부분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 새로 오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테마들이 주목을 받았었는지, 위원님은 어떤 점을 주목하셨는지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가지 테마, 히토류 그리고 게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히토류도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 게임이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히토류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계속되다 보면은 중국 쪽에서 이번에 히토류에 관련된 좀 제한을 하겠다, 좀 더 심각하게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죠. 공급난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오늘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니 유니온은 갔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아직 못 갔네요. 갖고 그러면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쉽게 끝날 게 아니죠, 사실. 네. 왜냐하면 대만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과 전쟁을 해서라도 가져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거 용납 못한다. 나는 대만 편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중국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이 갈등은 점점 심해질 거고 결국 누구 하나는 이겨야 네. 누구 하나는 승자가 나오고 대만이 뭐 나라로서 인정을 받든 아니면 중국에 다시 넘어가든 이렇게 뭐 하나 결정이 나야 이 갈등이 좀 완화될 것 같고 원래 미국과 중국은 당연히 항상 갈등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한 이슈가 하나 있음으로써 뭐 중국 입장에선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쉽게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목을 좀 많이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입니다. 히토류 계속 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히토류 관료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또 수익을 많이 챙겨 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 이슈는 사실 매번 바뀌는 거고 내일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고라고 확신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대만 때문이죠, 아무래도. 계속 문제가 되다 네, 보니까.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고 미국도 중국한테 넘겨줄 생각이 없으니 이거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가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히토류 관련주들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러면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이런 종목들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고요.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뭐 상한가를 오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상한가를 따라잡았어도 문제될 일이 전혀 없는 자리인데 그래요? 사실 증시가 조금 조정은 안 받지만 조정받을 건 아니지만 이 두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조정을 과연 받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들고요. 네. 만약에 이 두 종목 사는 게 좀 무섭다 싶으면 히토류 관련주가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대표적으로 오늘 조금 덜 오르는 차트가 좋은 종목들을 보여드리자면 동국 RNS가 있고요. 동국 RNS도 오늘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강한 상승은 못 보여주었지만 동국 RNS 역시도 히토류 관련주이고요. 그다음에 또 있는 게 헤인이란 종목도 오늘 약하게 이건 단기 저항 돌파를 만들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서 헤인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할만한 종목이라면 헤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티플렉스 역시도 관련주긴 한데 이건 또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차트가 고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올랐던 건데 이거를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따라간다라고 보여질 차트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준다면 좀 타볼만 하겠지만 조정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쫓아가기에는 유니온보다는 더 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제일 살만하다. 지금 좀 우려 없이 높은 자리 사기 싫고 나는 저가 매수를 좋아한다 하면은 동국 RNS나 헤인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힘 있는 종목 같은 테마더라도 조금 더 힘 있는 종목을 타고 싶다. 좀 위험하더라도 난 분할 매수도 좀 자신이 있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하시면은 유니온 머티리얼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어쨌든 더 좋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진짜 헤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랑은 정말 다른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힘도 좋고 네. 결국에는 힘이 좋은 게 더 좋은 종목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제 이런 고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한번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했으니까 그걸 지금에서 따라타면은 고가다. 나는 고점에서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헤인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만큼 오를 수도 있어요. 두 종목만큼 따라갈 수도 있고 두 종목보다는 약하게 따라갈 수도 있죠. 이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위지트가 비덴트를 쉽게 못 따라가듯이 네.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대장만큼은 못 오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사고 싶다. 나는 저가 매수가 좋다 하신 분들이 보시기 좋은 종목이고요.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조금 물리더라도 올라갈 거라면 네. 힘 좋은 놈 타서 더 많은 수익 가져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유니온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종목은 투자 스타일에 맞게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한 배경이 물론 미중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겠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 히토류의 가격이 10년 내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고 해요.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가격 올리겠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도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걸까요? 뭐 한동안은 그러겠죠.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된다면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원자재 가격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히토류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고 이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올릴 거다. 이 정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뭐 토토로님이 히토류 고 아싸 이러면서 유니온 5개월째 물려 있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테마로 히토류주들을 봤을 때 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게임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고인가요? 이제 고죠. 당연히 고인데 네. 위메이드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고점을 의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위메이드 부분은 조금은 고점을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큰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양봉이 나온다면 거기가 아마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게임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와 이런 좀 NFT나 이쪽으로 엮이는 걸 메타버스나 이렇게 엮이는 게임 테마 관련주들이 잘 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따라가는 게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대표적으로 넵튠과 네오위즈 말씀을 드렸었는데 neptune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넵튠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도 좀 꾸준히 오르면서 굉장히 그때 이후로만 봐도 거의 한 50%? 50%까지는 아니네요. 한 40% 정도 오르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때는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위메이드를 보면서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역시도 한동안은 계속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로 올랐죠. 아무래도 신작 게임 같은 경우가 좀 잘 된다, 잘 돼간다 이런 소식과 함께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 연령 제한 12시 넘으면 미성년자들이 게임을 못하는 그 제한을 풀겠다고 이제 저번 주가 발표를 했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 호재도 좀 있었고 게임 테마 전체가 아무래도 대장주들이 이런 메타버스로 엮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테마가 확산되면서 이런저런 조그만 호재가 있어도 이렇게 넷게임즈처럼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하지 않나. 게임주 쪽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위메이드의 과정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넵튠이나 네오위즈 같이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고다 게임주 그리고 넵튠이나 네오위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넵튠을 보면요.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이어서 급등을 하는데 사실 어제 위메이드는 조정받으면서 좀 쉬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위메이드보다 넵튠 쪽으로 보는 게 더 긍정적인 걸까요? 사실 똑같다고 봐요. 위메이드도 고점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구간이지 고점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미 이 파동의 패턴 값을 넘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고점을 예측하는 방법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신고가에서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이때 터졌던 거래량이죠. 한 9월 3일 정도 거래량만 터져주면 거기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그거를 다 받아낼 만큼 매수가 있었다는 거지만 그만큼 강한 매도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세가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면 그리고 그 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고점을 어느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거래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저번에는 위메이드 네. 제가 자신 있게 이때쯤이었나요? 굉장히 자신 있게 더 올라갈 거다.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그때 이후로 거의 2배가 올랐는데 지금도 더 오를 수 있어 보이지만 이제는 좀 고점이 의심되니까 신규 매수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이제 좀 강한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는 계속해서 봐도 좋겠지만 이제 다소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인데 펄어비스는 위메이드랑은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제 차이가 있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도깨비가 메타버스를 잘 이해한 게임이다. 네. 미래를 좀 잘 내다보고 좀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가는 게임이다라는 평까지 아직 게임이 나온 게 아니에요. 게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제 뭐죠? 그 네오위즈 아니고 위메이드의 그 미르4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좀 해외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종목과 안 나온 종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있어요. 사실 도깨비가 잘 되면 엄청난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겠지만 잘 안 되더라도 이 펄어비스 자체가 이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만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일 거고요. 아마 좀 좋은 이 도깨비가 좋은 결과를 낸다면 좀 강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위메이드는 지금 게임을 넘어서 또 블록체인 금융까지 넘본다라는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에까지 뛰어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들으니까 또 카카오 게임즈가 생각이 나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도 했고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메타버스와 연관돼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다른 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메타버스 자체가 어느 정도 플랫폼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큰 플랫폼이 어디냐 하면 카카오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으로 산업을 나갔을 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코인도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거래소도 있고 아무래도 좀 제일 유리하지 않나. 카카오가 조금 기반 자체가 메타버스 진출을 하겠다 했을 때 좀 제일 선두자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점점 나와봐야 압니다. 사실 얼마나 네.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나와봐야 아는데
아무래도 카카오가 업비트에 좀 대주주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뭐 자체 코인도 갖고 있고 제일 좀 선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감에 이 좀 카카오 게임즈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망을 들어보니까 위메이드가 가장 이제 경쟁자로 삼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메이드 같은 시세를 보여줄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차트로 보신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근거가 많이 없어요. 차트적인 근거가 좀 많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기 고점은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10만 6천 원이 고점인데 여기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죠? 예,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는 넘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 카카오 게임즈가 메타버스나 뭐 블록체인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플랫폼의 전환 쪽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점 정도는 넘겠죠. 이게 굉장히 메타버스가 얼마나 좀 열풍이냐면 페이스북이 이제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네. 이제 좀 메타버스 산업에서 누가 제일 앞서 나갈 거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의 제일 큰 경쟁자가 위메이드가 아니고 위메이드의 가장 큰 좀 벽이 카카오 게임즈가 아닐까. 위메이드가 지금 제일 앞서서 쌓아놓은 거를 카카오 게임즈가 국내에 한해서는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좀 강한 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경계되는 회사가 카카오 게임즈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은 작은 종목들, 넵튠, 네오이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이제는 좀 고점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이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저희가 두루 살펴봤거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도전 100전 100승 운영 원칙부터 오늘 도전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이 점 변경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를 하죠.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아스 제일 처음에 편입이 됐었는데요. 승 챙겨갔습니다. 목표가 5% 도달하면 저희가 승 챙겨가고요. 이즈미디어 여전히 도전 중이고 노랑풍선이 승,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이 도전 중, 현대해상도 승을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퐁당퐁당 승 챙겨갔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이 아직까지는 승을 챙겨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큐브엔터, 엔터주들은 강한 흐름 보여줬었죠. 팜스토리, 세원도 빠른 시일 안에 승 챙겨가면서 이때도 3개의 승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국제강, 철강주들은 지금 다소 주춤한 반면에 또 삼성전자도 어제 반등이 나왔었다가 다소 주춤하고 있죠. 텔레칩스, MPK가 2개의 승을 챙겨갔고요. LFC도 열심히 도전 중입니다. 폴라리스 웍스, 폴라리스 오피스와 함께 빠르게 승 챙겨갔었고요. 아진엑스텍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도 승 챙겨갔었고 나노도 빠른 시간 안에 승을 챙겨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카오뱅크도 승 5% 익절 금방 챙겨갔고요. HK이노에는 여전히 지금 도전 중입니다. 그리고 율호 오늘 시세 줄까 지금 궁금해하는 위원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거든요. 에이테크 솔루션 어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22전 12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전 100승 그러면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비트코인 관련주 7만 달러 먼저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위지트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뭐 다날, 비덴트, 위지트 있었는데 늘 다날이나 비덴트를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위지트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매수가만 먼저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현재가인 1,645원으로 하겠습니다. 1,645원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1,645원이고요. 동시효과 구간 남았으니까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최근 들어서 승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증시를 상방을 자꾸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포트를 조금 짜왔어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나왔던 그 무슨 종목이죠? 어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
관련주로서도 볼 수 맞아요. 있다. 그래 지수 상승이 나와준다면 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종목도 수급을 좀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SK이노엔도 어떻게 보면 대형 종목이죠. 네. 삼성전자도 대형주고 동국제강도 대형주입니다. 제가 원래 대형주를 잘 안 하는데 이게 지수가 바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수급을 좀 가져가죠. 어제 좀 대표적으로 동국제강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에이테크 솔루션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봤던 거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저는 지수 상승을 좀 겨냥해서 포트를 짜다 보니까 한 주 정도 이번 주까지는 FOMC랑 호주 때문에 아무래도 행보장을 한 주 정도는 더 이어가고 다음 주 정도나 좀 강한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테마주를 들고 왔고요. 네네. 네, 제가 최근 포트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까지 한 2주 동안은 포트를 좀 대형주 위주로 맞췄어요. 지수 상승을 겨냥해서 맞췄기 네네. 때문에 한 주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될수록 좀 승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지수가 상승이 나와줄 때면 한 번에 또 우수수 예승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럴 그런 수 타이밍이 있을 것 아닐까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도 더 기대가 되고 지금 그러면은 한번 AS를 받아볼 종목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사실 HK 이노엔이 우려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승을 챙겨가나 싶었죠, 이날 목표가를 좀 못 주더니 쭉 밀리면서 우려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노란 박스 구간의 상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도착을 해서 왜 갑자기 또 검정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착을 해서 좀 네.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기가 깨질 일은 없어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가 사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HK노엔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급반등이 안 나온다면 내일 추가 매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K이노엔 지금 처음으로 2차 매수를 할 종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2차 매수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라는 뜻은 아니고 내일 자리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바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종목 이 정도고 HK이노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고려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추가 매수를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래요? 해도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더 좋은 가격에 왔기 때문에 네.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할 예정이다 정도로 보고 내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참에서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데 그날만 되면 이참에서를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계속해서 반등이 강하게 내일 나와주었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에이테크 솔루션 어제 편입이 됐었는데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상방을 뛰게 되면 이 종목은 승 챙겨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은 그러면 지수 전망을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내일 지수 전망 같은 경우에는 횡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오늘 바로 터치를 했죠.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좀 강한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돌파했던 자리를 다시 오늘 내려왔는데 내일 바로 다시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면은 좀 빠르게 승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수가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승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죠. 에이테크 솔루션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관련주로 볼 수 있지 않나. 자율주행이지만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관련주라는 또 다른 테마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대형주가 수급을 다 가져갈 때도 이 에이테크 솔루션은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거래량 자체도 별로 없고 내일 바로 양봉으로 여기 자리를 14,250원을 회복해 주면서 네. 빠르면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전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계속 저희 방송 주목해 주시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에 대해서 벌써 유튜브 채팅창에 막 기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위지트 단가 베리 굿, 그다음에 시드머니가 커요. 수익 날 때 크게 늘어나요. 뭐 이렇게 설명도 덧붙여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지트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네. 왜 위지트인가요? 일단은 비덴트랑 다날이 눌려주지는 않아서요. 눌려주지 네네. 않았고 더 갈 것 같지만 위지트 역시도 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 일단은 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어제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64,000달러 부근에서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저항대를 맞고 나서의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64,300불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64,300불을 맞고 내려왔지만 지켜주고 있어요. 62,500불 정도를 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5회 3회 5가 나오면서 연장이 나오면서 7만 불에서 71,500불 정도까지를 먼저 찍고 나서 좀 강한 4파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7만에서 71,500까지 올라가는 상승까지는 이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또 7만 불이라는 건 이전에 갱신했던 67,000불의 고점을 다시 한번 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왔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끝까지는 횡보일 것 같으니까 네. 좀 테마주를 한번 또 다시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위지트를 가지고 나오셨고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가지고 나오셨고 근데 위원님이 늘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장격 그리고 주가가 더 많이 오른 종목이 더 잘 갈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기 때문에 위지트가 눌려서 가지고 나오셨다는 게 사실 더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제 개인 매매적인 성향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 매매 할 거면 비덴트를 오늘부터 분할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게 방송이고 매수가를 제가 이날 지금 거의 시장가로 맨날 드리잖아요. 네. 사실 매수가를 드리자면 좀 더 아래에서 받아보자 이랬는데 저번에 광진실업인가 매수가를 먼저 안 주고 광진실업이 아닌데 어떤 무슨 종목 하나가 네. 매수가를 아래로 제시했어요. 네. 그랬더니 매수가를 안 주고 목표가를 바로 먼저 올라갔었죠. 주면서 네. 조금 이러면 좀 애매하니까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매수가를 세세하게 잡아드릴 수도 없고 미리 걸어놨다가 또 변경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거의 시장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그런 스타일에는 좀 고점인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고 너무 고점이 아닌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눌림이 나오는 위지트를 가지고 나오고 계셨고 또 이제 코인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봐도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접근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종목 좀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다나를 엄청 일찍이 매수를 하셨다가 한동안 정말 많이 물려 계시다가 이제 좀 탈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그럼 오래 가져가는 거는 좋지 않은 전략인가요? 비트코인 자체가 5-4 파동이 아직 안 나왔어요. 좀 강한 조정 파동이 한 번은 나올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연장해서 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돌파 후에 7만 불에서 71,500을 먼저 갔다가 조정이 나오느냐의 차이였는데 7만 불에서 71,500까지는 먼저 갈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큰 조정이 나오면 비트코인 관련주라서 당연히 비트코인에서 조정이 나오면 관련주들도 조정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때는. 비트코인이 7만 불을 간 순간부터는 관련주들을 조금은 놔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는 진짜 놔줘야 됩니다. 네. 그 구조적인 면에서 좀 보자면 가상화폐와 그리고 지금 NFT의 약간 그 대결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지만 지금 NFT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 관련주들은 다소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NFT와 연관된 거면 사실 봐도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위지트, 다날, 그리고 비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NFT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예 좀 NFT 플랫폼으로 관련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강하게 내린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시세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덴트, 위지트, 다날,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의 하방이 예상된다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같이들 매수를 하자라고 하시고 정말 위지트 정고점 가자 왠지 제2의 대한전선 느낌도 난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서 실시간 전략들 받아보시고 그때그때 소통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순서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마감을 앞두고 또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한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와 달라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게임주들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첫 번째 전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전략인데요. 박스권장이라 그랬죠. 계속 박스권장이라서 지수의 목표치는 3,100과 3,200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시장이 아니라고 어제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도 얘기했고 뭐 계속 얘기했어요. 실전 매매 정서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고 어제 저녁 방송 상담 방송에서도 시장을 대할 때 얘기할 때 어제 저녁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빠지는 걸 겁먹지 하지 말아라. 왜? 박스권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까지 이제 계속 해왔는데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해외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강한 흐름이죠. 오늘 일본 시장, 그다음 니케이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뭐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박살나거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만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가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권장이고요. 그래서 박스권장의 또 특징은 또 빠지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승부는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종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고 종목별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빠진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 골랐다면 좋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오늘 조금 밀렸을 것 같은데 시장은 그렇게 급등하지 않을 의지가 확고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박스권장에서는 테마주가 당연히 유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고팔고를 잘하면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시장에서는 뭐 그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이제 물류 대란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줬고 뭐 그래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나요? 뭐 전혀 뭐 그렇게 흔들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이라고 해서 이 흔들리는 게 어쨌든 그런 관련 수혜주들이 좀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비료 관련주들도 비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말에 장 막판에 좀 움직임이 나왔죠. 남해화계라든지 카프로라든지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2,667명, 전일 대비 1,078명이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소비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들은 다 시퍼런 애들이 좀 많았죠. 파란색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는데 저는 근데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그래도 좀 판단을 합니다. 급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실적이 좋아도 올라가고 좋아도 떨어지고 실적이 나빠도 올라가고 나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적에 꼭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매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실적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갖고 떨어진다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까지도 없다. 자, 오늘 그리고 또 LG화학의 이슈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제규어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화제가 나서 또 급락하는 흐름이 좀 보여졌는데 잠깐 볼까요? 좀 종목들이 뭐 그냥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그러는데 뭐 이슈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 잘 떨어지고요. 호재가 나오면 잘 올라가고 뭐 그런 흐름들인데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T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도 계속 바닥에서 막 올라갈 때에서 SM 상선 그거 이제 상장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올라갔던 건데 SM 상선 공모 철회 소식 때문에 지금 뭐 오늘 급락했던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뭐 시장이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악재에 떨어진 거지 코스피 시장이 뭐 하락장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서 뭐 굉장히 나빠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쟤네들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지 시장은 정상적이에요. 아무것도 급락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평안해요. 뭐 눌림목 수준이에요. 다들 뭐 1% 2% 정도 뭐 눌리는 수준인데 LG화학하고 TK케미칼처럼 저렇게 자체적인 악재에 급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 다들 급등할 줄 알았죠? 저는 관심 없었어요. 저는 원래 신규 상장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다들 이거 오늘 점상한가 가나 내지는 뭐 더블 상한가 가나 그랬지만 오늘 싱겁게 이렇게 밀리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에코프로랑 그렇죠? 에코프로 장중에 20% 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종가도 15% 마무리하네요. 카카오 게임즈.
실적, 3분기 실적이 호조에 지금 힘입어서 지금 움직여주는데, 근데 저는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이거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2만 원대 추천했던 그 매매 시그널하고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장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뭐 실적이 여기 좋다고 해서 반응을 해서 올라갔는데, 신규 매수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실적이 호조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오늘 뭐, 재미는 없는 가운데, 그래도 갈 종목은 가고, 또 떨어질 종목은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의 개별 종목 장세, 테마주 장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그래도 신의 한수 소통방송 때, 지난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얘기를 하면서 대만을 두고 캐나다와 영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 뭐 그런 이제 뭐 항공모함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과 그런 얘기들, 긴장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티플렉스랑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얘기를 했는데 티플렉스가 먼저 갔으니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을 잘 봐라 라는 얘기도 소통방송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거든요. 오늘 유니온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24%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서 얘기해드린 이런 얘기들, 뭐 재미도 있겠지만 수익도 내는, 그래서 즐거움과 수익을 드리는 신의 한수의 소통방송도 있으니까 좀 이따가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힌트들. 지금 제가 볼 때에서는 엔터주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게임주도 아직 안 죽었고 어쨌든 그 얘기들 미중 무역 갈등 히터주 얘기했었는데 오늘 24% 폭등 시세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뭐 네 게임주 여러분들한테 이거 표육 종목으로 실전 매매 정도에서 아침에 추천주로 드렸던 거죠. 이거 28%씩 나왔어요 지금. 어제 추천했는데 바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테마주가 좋아요. 또 어제 또 급등한 거죠. 초록배 미디어. 그동안에서 엔터주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 힘이 안 떨어졌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더 갈 것 같다는 얘기도 어제 밤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러니까 최근에서 테마주의 흐름들이 가는 애들이 이렇게 20%, 24%, 28%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초록배 미디어도 최근 대비 웬만한 사람들 노란 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30% 먹고 다 팔았다 그러는데 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난 팔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다 팔았다 그러는데 더 갑니다. 어쨌든 30%, 35% 먹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바닥에서 잘 산 사람들은 44% 산 사람들이 이제 올해 저점에서 산 사람들, 그래서 44%고 작년 저점에서는 이제 114%인가 수익이 난 사람들인데 어쨌든 초록배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종목들 얘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좋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데다 목숨 걸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줬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오늘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서부터 다음 주 뭐가 더 잘 움직이느냐. 대형주들 아주 징그럽게도 아주 끔찍하게도 안 움직일 겁니다. 뭐가 움직인다? 테마주가 움직인다.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좋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그런 이제 박스권 시장이 계속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좀 전에도 뭐 종목 얘기를 했지만 그건 시장의 흐름이었으니까 종목 얘기를 한 거고 자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3분기 실적 호조 등의 강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NC소프트가 과거에는 이게 대장이었죠. 게임즈의 대장이었고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도 올라갔어요. 많이도 올라갔는데 많은 유저들한테 그 아픔을 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유저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NC소프트에. 그리고 NC소프트에 나오는 게임들이 그닥 호응이 좋지를 않아요. 예전에 만들었던 거 재탕, 3탕, 4탕, 5탕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유저들도 많이 이제 마음도 떠나고 이제 안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반면에 이제 펄어비스나 그다음에 NC소프트 말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여기에서 지금 만드는 게임들은 제가 봐도 굉장히 그 게임들을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 그래픽이라든지 뭐 게임 구성이라든지 물론 제가 뭐 게임은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볼 줄은 알아요. 보니까 일단 NC소프트 게임의 그 반응들은 재미없다 이런 반응이지만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쪽은 굉장히 재밌고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장주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카카오 게임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은 지금 게임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제가 게임 동영상과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흥행을 했습니다. 이미 흥행이 검증이 좀 끝난 게임인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더 폭발할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4,661억.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09%입니다. 거의 더블 가까이가 아니죠. 딱 더블 가까이 209%가 두 더블이 지금 매출액이 확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00% 정도가 늘었어요. 101.3%, 427억 정도 됐고 순이익도 64%가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딩의 성과가 그대로 3분기에 좀 그대로 좀 반영됐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과 기타 매출의 성과가 더해져서 영업이익이 분기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어서 나오는 게임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감과 그다음에 그 성장 동력과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게임을 한번 봐보세요. 게임이 괜찮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정받으면 10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따라붙기는 좀 그렇고 이 실적이 좋게 나올 거를 생각을 해서 이미 올라온 거라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고 좀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10만 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10만 원까지 노려보시되 신규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좀 조정받으면 7만 원 이하에서 좀 공략하시면은 좀 먹을 게 좀 많다. 나쁜 얘기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좋은데 좀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좀 비싸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게임주 아직 안 죽었습니다.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아직 힘이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게임주들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하나투어인데요. 오늘 막 소비주들 다 미끄러지고 뭐 여행주, 뭐 카지노, 호텔 그리고 뭐 항공사 뭐 죄다 떨어졌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2,667명, 전일 대비 1,078명이 증가를 했는데 근데 그나마 그 사망자 숫자는 한 19명인가요? 그러니까 20명이 아직은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그래도 방역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 백신의 효과가 아직은 잘 먹히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추세로만 잘 유지만 된다면 확진자가 이것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뭐 하루에 5,000명, 뭐 10,00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망자 숫자도 하루에 뭐 100명 이런 식이 아니라면 그래서 늘 지금 위드 코로나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할로윈데이 때문에 홍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망자가 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확진자 숫자 대비 적당히 늘어야 되는 거지 막 100명, 200명 늘어나면 그때는 그 지금 예방 백신이 안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 19명 요 정도 수준이면 아직은 괜찮다라 보기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흔들었던 부분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는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주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망자가 늘지 않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다시 위드 코로나에 또 힘이 또 실리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조정받으면 저는 공략해 볼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석이에요. 그렇죠? 분석이고 좀 더 밀리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어제입니다. 11월 2일 오늘 3일이죠. 어제 이제 넷게임즈를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요거를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게 주가가 바닥 종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이게 우상향에 돼 있으면서 거래 실린 종목들이 지금은 잘 움직입니다. 라는 얘기를 어제 실전 매매 정수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제 표적 종목으로 1,580원에 사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단번에 튀어 올랐죠.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또 보여드리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에 거래 실리고 있는 강한 종목이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유상하게 약하게 이상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오히려 차라리 아싸리 강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오늘 얘기한 종목도 그와 같은 종목인데 한번 방송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오늘 그래도 흔들렸으니까 좋은 점수는 못 주죠. 75점 미. 자 매수 포인트는 그래도 종목별로 넷게임즈처럼 어제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눌리고 있는 정배열의 눌림목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80.5 그리고 섹터는 엔터주들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이제 신의 한 수에서 소통을 할 텐데 300명 달성을 하면 뭐 넷플릭스, 넷게임즈, 뭐 유니언 머티리얼즈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목도 정보를 많이 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300명 달성하면은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도 하나 선물을 드린다 그랬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또 어제는 초록빛 미디어 그리고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한 힌트를 정말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소통 방송에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소통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3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성탄절 선물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했습니다. 마감이번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